네. 오늘은 이제 마이크로비트 3단원이고요. 그 집을 지키는 마이크로비트입니다. 자, 그래서 그 실제로 사용하는 센서는 여기 그 비센서하고 자기 센서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집을 지키는 개념으로 적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약간 동기부여 개념인데 뭐 집을 지킨다는 게 뭐 되게 거창한 뜻이 아니라, 자, 그 나침반 같은 경우는 이제 자석을 이용해서 값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문이 열리고 닫히고 뭐 그런 것들이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기를 아껴준다 이런 개념이고 뭐 그런 식의 개념으로 제가 제목을 잡았어요. 사실 제가 제목은 12개를 다 잡긴 했는데 다 만들고 나니까 좀 유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에 대한 공모는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재미있는 그 주제를 제목을 좀 잡아주세요. 자, 그러면, 네. 일단 오늘은 우리가 그 하드웨어에서 센서하고 그 나침반 콤파스 센서를 써요. 근데 지금 보면은 솔직히 자석 그 빗센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 테스트를 해봤는데 여기도 가려보고 저기도 가려보고 했는데 정확한 위치를 모르겠어요. 근데 명확하게 손으로 가리면 가려지긴 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위치는 저는 그냥 윗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앞면, 전면부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면부를 가리는 걸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라치판 센서는 명확하게 뒤쪽에 보시면 컴파스라고 되어 있죠. 예, 그쪽을 보시면 되는데 자기 센서랑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딱 짚어주시고 이 부분이 그 역할을 하는 곳이다라고 설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둘 중에 빅센서를 먼저 소개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이제 빅센서 같은 경우가 스마트폰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차에서는 또 어떻게 쓰이는지, 이제 질문을 통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아이들이 알고 있는지 없는지. 자, 가로등에 있는 걸 보시면 가로등에서도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빅센서에 실제로 쓰이는 장소하고 역할들에 대해서 영상으로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면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만들려고 했던 것도 이렇게 딱 나오는데요. 밤에 어두우면 불이 켜지고 뭐 이런 내용들. 실제로 아이들이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고 경험해봤던 것들이기 때문에 영상만 가지고 설명하기가 되게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영상을 소개를 해서 빅센서의 활용 중심으로 설명을 하신다면은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빅센서로 들어가면 되죠. 자, 그래서 빅센서로 오시게 되면은 명령은 입력에 있는 이 빅센서 값을 쓰시면 돼요. 그런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모든 센서는 항상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수치값을 먼저 수로 출력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출력을 해보시는 게 이제 수업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어떤 숫자가 들어오는가를 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저도 이거부터 먼저 해볼게요. 자, 보시면 일단 빗센서는 0부터 255라고 하는 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실제로 이제 0부터 255 값을 수치로 해서 0이 어둡다 를 말하는 거고, 자, 255가 밝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값을 받으면 이제 빅센서를 이용해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 이거를 우리가 숫자로 한번 출력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여기에서 입력 쪽에서 이제 여기에 빗센서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센서 값을 받아온다는 그런 명령 블록이고요. 자,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 있는 숫자 출력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일단 어떤 값이 들어온지를 확인해야 우리가 그 값을 가지고 코딩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보드를 연결을 했습니다. 연결을 하고 다운로드를 했어요. 자, 다운로드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제가 손으로 가려야 돼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지금 숫자가 얼마가 나오고 있냐면 145. 자, 145가 나오고 있고요. 140. 그리고 148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상황에서 제가 이걸 좀 가려 볼게요. 자, 이 정도 가렸을 때 값이 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카메라가 안 보일 수도 있을 텐데 좀 많이 가려가지고 숫자를 줄여볼게요. 자, 지금 96으로 줄었죠? 힘들다. 95. 근데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손으로 완전 가리면 숫자가 얘가 지금 30으로 떨어졌거든요. 30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손바닥으로 완전 덮어버리면 1, 2 정도 뜹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 밝기면 이런 숫자가 뜨는구나 정도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숫자 값을 수출력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알아봤다고 한다면 이제 그 다음에 아이들하고 하는 활동을 이제 잡아야 됩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5페이지에서 6페이지를 넘어갈 때가 사실 좀 중요하긴 한데요. 아이들이 이제 맹목적으로 따라오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학습의 하나이긴 한데 흐름대로 가령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까 영상에서 이제 빗센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활용에 대해서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수업 참여도를 위해서 6번 페이지를 아이한테 맡기는 것도 괜찮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빗센서에서 이렇게 숫자가 들어오는 거를 워크북에 써요. 손을 안 가렸을 때 140, 손을 가렸을 때 뭐 80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숫자를 일단 워크북에 기록을 한 다음에 우리 이거 빗센서 가지고 뭘 만들어 볼까? 뻔하게 여기 지금 6페이지를 준비를 했지만 수업에 참여도죠. 확실히 참여도를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준비한 대로 어두우면 켜지는 그 등을 만들어 볼까? 아니면은 아니야 뭐 그러면 저는 반대로 할래요. 그냥 밝으면 얼마나 밝은지를 알려주는 그런 신호 LED를 만들어 볼래요. 뭐 이렇게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게 수업을 유도하시면 더 즐거운 수업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대1 수업이 아니라 2명, 3명 정도 수업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두 명씩 의견을 받다 보면 제가 의도했던 대로 이 6페이지 이후에 이 안에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 막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은 좀 많이 오픈된 마인드로 수업을 진행을 해주시고, 일단 저는 이 준비한 걸 할 테니까 선생님도 수업을 하시면서 저는 어떤 아이가 다른 거 자동차 한번 해보자고 해가지고 해봤는데요. 좋았어요. 의견 주세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 있는 자동전등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요. 어두우면 자동으로 켜지는 무대등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오른쪽에 비어 있잖아요. 이제 오늘 또 채울 텐데 보시면
일단 제가 요즘에 3D 펜으로 수업을 좀 하고 있거든요. 괜찮더라고요, 결과물들이. 그래서 다시 화면을 잠깐 해드릴 텐데, 약간 그 메이커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운 메이커도 아니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뭐냐면 한지로 이렇게 전등갓을 만들었어요. 뭐 이런 거 정도야 뚝뚝뚝뚝 하니까. 그래서 지금 테스트 안 해봐서 얘가 얼마나 빛이 잘 투과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간단한 메이커 정도는 해서 얘를 이렇게 덮는 개념이에요. 덮어가지고 무드등으로 쓰는 거거든요. 지금 밝아가지고 효과가 잘 안 나타나는데, 어두우면 내가 되게 빨갛게 이쁘게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거 정도는 한번 맨날 마이크로비트만 가지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그 만보기 만들기 했던 것처럼 써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아니면은 나는 학원에 3D 펜이 있다. 3D 펜으로 그 뭐죠? 네모난 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채우는 활동을 해도 수업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 이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어두우면 자동으로 켜지는 무드등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늘 말하지만 아이들이 여기 쓰이는 조건문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그렇게 말을 유도해야 돼요. 어두우면 켜지는 전등. 다시 말하면 밝으면 꺼지는 거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 말을 강조를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조건문은 몇 개지? 이런 식으로 패턴으로 계속 수업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문제를 내면 이제 다들 알아채요. 아, 선생님이 말하는 거에 힌트가 들어있구나. 지금 조건문이 몇 개가 들어가고 뭘 쓰면 되겠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강조를 해서 자, 어두우면 불이 켜지고 밝으면 불이 꺼져요. 자, 그래서 자, 어둡고 밝고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자, 무한반복 시행을 이용하겠죠. 자, 수출력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빼놓을게요. 자,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늘 수업 때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인터랙션이라고 했죠? 아이들이랑 주고받는 수업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아이들 눈치 보고 자, 이렇게 필요한 블럭만 끄집어내는 수업이 1차 수업이고요. 자, 그 다음에 아이들이 그 블럭의 위치 맞추고 조건문 넣고 하는 게 두 번째 힌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필요할 것 같고, 이게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불 켜는 게 필요하니까 LED 출력이 필요하고요. 자,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앞서서 우리가 변수를 배웠기 때문에, 자, 변수도 하나 만들어서, 자, 빛이니까 라이트라고 변수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것도 뭐 이렇게 꺼내놓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아이들한테 스스로 꺼내보라고 할 때도 있고 아니면 내가 꺼낼 때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수업은 따라하기 유도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배치를 했다고 칩시다. 자 지금 스터디 하시면서 선생님도 따라 한번 해보세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빅센서 값을 자 무한반복 실행에 넣어서 계속 이 값을 변수 라이트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이게 기본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라이트라고 하는 변수에 빗세다 값이 들어가게 되고요. 자, 여기에다가 제가 조건문을 넣습니다. 조건문은 두 개죠. 자, 그래서 여기는 라이트라고 하는 이 변수가 자, 아까 아이들한테 적게 시켰죠. 제일 높은 값이 얼마야? 제일 낮은 값이 얼마야라고 적게 시켰어요. 그러면은 제일 높은 값이 아까 제가 148이었고 손으로 가리니까 30까지 떨어졌어요. 148과 30이 나왔는데 자 조건문에서는 148 나왔다고 해서 148보다 148이랑 같으면 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 148이랑 같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아닌 면이 되기 때문에 그 그림을 잘 설명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화이트보드를 좀 써야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자 제일 큰 값이 148이 나왔어요.
그리고 작은 값이 저는 30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모든 센서가 이렇듯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i가 할 때 이 중간값을 기준으로 해서 자, 이 중간값이 얼마죠? 대충 뭐 정확하게 따질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여기 중간값이 대략 한 80 잡을까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80 정도로 잡았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은 90이구나. 네. 자, 그럼 이제 이 중간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거보다 높으면 이 큰 값 쪽이 되는 거고요. 이거보다 낮으면 작은 값 쪽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조건문에 들어가는 숫자는 이 중간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아이들이 스스로 계산할 수 있게 해주시면 돼요. 너는 얼마나 왔어? 아, 너희 집은 좀 밝구나. 너희 집은 좀 어둡구나. 이렇게 하면서 서로 다른 센서 값을 아이들이 인식을 해가지고 자기한테 맞는 값을 찾는 이 활동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저 이제 90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아이들한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90을 이용해서 우리가 만들면 됩니다. 자, 90이네요. 자, 90보다 크면 끄는 거죠. 껐어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해서 여기서는 아니면 쓰셔도 되는데 뭐 저는 그냥 학습에 좀 더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아니면 만약을 쓸게요. 자, 그렇게 해서 이것도 자, 이번에 아니면 만약이니까 이번에는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작다라고 하게 되면 90이 포함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작거나 같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밝을 때는 불을 끄고 어두울 때, 9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꽉 채워주면은 환하게 빛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다 만들었으면 다시 한번 복습을 하세요. 그래서 자, 빗센터 값을 먼저 라이트라고 하는 변수에 계속 뭐죠? 무한반복이니까 계속 집어넣고 그 라이트에 들어오는 그 빗센터 값을 이용해서 아까 너도 봤잖아, 그지? 그 센터 값을 이용해서 90보다 크면 꺼지고 90보다 작거나 같으면 켜지는 거야 라고 한 번만 더 그 리뷰를 해주시고 자, 이제 다운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가 다 완료가 되면 이제 90보다 큰 경우 저 일부러 좀 값을 크게 잡았거든요. 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일부러 여러분 잘 보이라고 크게 잡았어요. 자, 지금 보면 제가 일부러 잘 보시라고 값을 크게 잡았는데 스마트폰으로 지금 그 뭐죠? 빛을 비춰주고 있어요. 자, 지금 90보다 큰 값이니까는 불이 다 꺼졌죠. 자, 그리고 이렇게 치우니까 어두워져서 불이 들어오죠. 네, 90보다 작은 경우고 얘는 90보다 큰 경우입니다. 이렇게 해서 빛 센서에 의해서 LED가 켜지고 꺼지게 만들었어요. 자, 그럼 이제 이 만들어 놓은 전등갓을 이렇게 씌우면 되거든요. 자, 근데 지금 제가 지금 불 켜놨으니까 잘 안 보이겠지만 여러분이 전등갓을 조금 더 얇게 만들고 하면은 빛이 살란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앞서 들었던 이 건전지 케이스 있잖아요. 자, 이 건전지 케이스 이거를 연결해서 실제로 아이가 집에 그 머리맡에 연결해 놓고 자다가 켜놓고 이제 밤이 되면 어두워서 불 자려고 불 딱 끄면 이제 불이 켜지는 그런 무드 등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한 메이크업 포함을 해가지고
빛센서를 이용한 조명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과정은 이런 정도 해서 코딩은 이런 수준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스터디니까 자, 마저 할게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불을 들어오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 이게 켜져 있는지 안 켜져 있는지 잘 모르겠네라고 하시면 가운데쯤에 이거 하나 정도는 해주시면 이게 지금 마이크로부터가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정도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뒤쪽에도 불이 들어오는 게 있는데 이런 기능이 있고, 자, 그리고 또 어떤 기능이 있냐면 여기에 이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네. LED 차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차트는 뭐냐면 옛날에 우리 막 음악 들을 때 이퀄라이저에서 막 이렇게 뭐지 막 위아래로 막 그 높은 나오면은 LED가 높게 올라갔다가 작은 소리가 나오면은 이 LED가 뭐야 조금만 표시되고 하는 게 이퀄라이저 있죠. 막 물깔처럼 막 물깔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런 거를 여기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재밌게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LED B센서의 값에 따라서 LED 차트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커졌을 때 값을 0으로 하고 튀어나올 값을 255라고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가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되죠? 지금 제가 값을 내리잖아요. 내리고 올리면 여기에 이 값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 LED의 빛의 양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들이 나와요. 네, 그래서 빛 양에 따라서 물결모양처럼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여기에서 말고 이 LED 차트는 다음에 쓰면 더 재밌는 게 많으니까 그때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LED 차트를 쓰게 되면은 이 빛센서 값을 우리가 이용해서 자, 여기 있는 변수 값을 이용해서 이렇게 물결치는 값을 표현할 수 있다. 지금처럼 자 255를 다 켜게 했을 때가 이 정도잖아요. 128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고 자, 더 올리면 이게 켜져요. 이렇게 켜집니다. 점점 켜져요. 그러니까 255가 다 켜지는 값이니까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줄어들어요. 이게 LED 차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빛의 밝기를 어떤 값으로 조건을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시로 변하는 LED 차트로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고 이거는 코딩이 너무 단조롭잖아요. 너무 물론 간단한 게 안 좋은 건 아니지만 학습 효과 때문에 저는 이런 기능이 있다라고 설명을 할 것 같아요. 실제로는 조건문을 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주등을 했고 제가 이쪽 오른쪽에는 제가 만드는 전등과 쉬운 그 이미지를 올려놓도록 할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이 뒤로 더 늘어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빛센서는 간단하게 이 두 장으로 끝내고 자, 그다음 컴파스입니다. 자, 그래서 컴파스 센서 같은 경우에는 영상에서 어떤 거를 주고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침판이죠. 네, 나침판에 대한 설명이 영상에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구상에 있는 북극과 남극에 대한 설명으로 지구자기장을 이용해서 우리가 나침판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런 지구자기장이 우리 스마트폰에서는 여러분들이 길찾기, 아이들 길찾기를 많이 쓸지 모르겠지만 그 길찾기 어플에서도 정확하게 나의 위치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이고 자, 마이크로비트에서도 이제 이 지구자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동서남북을 찾을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컴파스 센서를 이용해서 그걸 할 수 있는데 근데 이번에 저희가 동서남북 가지고 하는 활동은 만들진 않았어요. 나중에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면서 필요하시면 동서남북 예제를 만들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석을 이용해서 집을 지키는 센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문이 열리고 닫혔는지를 감시할 수 있는
만약에 누가 집에 몰래 들어오면 문이 딱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막 그 불을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걸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절에서 우리가 소리를 지금 설명 나오고 영상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소리를 배웠다면 소리까지 동원해가지고 막 경보를 올릴 텐데 우리가 매 단원마다 하드웨어를 하나씩 하나씩 넣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소리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로 하시면 소리 단원 가서 얘를 또 추가로 해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컴파스 센서에서 발생되는 값은 이렇게 0부터 359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0은 북쪽, 90 가까이 되면은 동쪽, 그리고 180 가까이 되면은 남쪽, 270쪽 가까이 되면 서쪽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숫자 값이 나오면서 방향을 알 수가 있게 되고, 여기 보시면 자기 센서 X축 값이 이렇게 나오는데, X축, Y축 값은 사실 자기 센서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X, Y 구분은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X를 써서 했고요. 설명도 마찬가지 했다시피 자, 자력이 있고 없고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활용해서 이 예제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뭘 만들었냐면은 경보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문이 열리면 알려주는 경보기입니다. 근데 이제 소리 대신에 우리는 반짝반짝거리는 LED 효과를 가지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LED 효과로 깜빡깜빡거리는 걸 할 거고,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테스트를 위해서 A 버튼을 누르면 자기를 크게 알려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든 이유는 현재 자기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아까는 처음에 빛센서를 무한 출력을 이용해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볼 수 있다. 이걸 위해서 A 버튼을 누르면 시험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이제 아이가 그 여기는 자력이 얼마나 세지? 여기 얼마나 자기가 세지? 할 때마다 A 버튼 누르면 그 값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나로 녹여가지고 유용한 걸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밑에 설명은 추가 설명인데 여기에 코딩을 딱 했는데 왜 이상한 게 자꾸 뜨지? 그러면 tilt to fill screen이라고 하면서 자, 기울기 센서를 쓰는 경우에는 얘가 되게 똑똑해요. 마이크로비트가 자동으로 그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하는 센서 값 초기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지도 않았던 영어 단어 tilt to fill screen 제가 발음이 좋은지 모르겠는데 이 그림이 쭉 들어가요. 문자가 딱 나오면서 자 얘를 기울여 가지고 불을 다 들어오게 해야 돼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부터 이 코딩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설명해놨듯이 자, 소수점 두 자리까지 표현되도록 올림 기능 쓰는 것이 좋은 게 이 값이 뭐 180점, 뭐 2, 3, 4, 뭐 이렇게 소수점이 많이 떠요. 그래서 소수점을 아예 없애버리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런 그 산수까지 하셔야 됩니다. 자, 평상시 200 이하의 값이 대부분 인식됩니다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코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앞서서 했었던 그 무한반복 이용해서 숫자 출력하는 거를 하지 않고요. 이번에는 자, A 버튼을 눌러서 그 자석의 힘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수출력을 들어간 다음에 자, 입력 보시면 여기에 그 자기 센서 값이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여기 있는 자, 이거 이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둘 중에 어떤 거 사용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이것만 제가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제품에 자석이 안 들어있어요. 자석을 일부러 빼놓고 안 넣은 게 아니에요. 그 자석을 넣으면 그 마이크로비트랑 좀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포장을 달리 해야 되나? 그건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시죠? 그 전자제품은
자석 굉장히 안 좋은 거.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동작하는 거 처음부터 보여드릴게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제 이해하실 겁니다. 자, 보시면 처음에 그 자기장 센서를 쓰게 되면은 의도치 않게 자, A 버튼 누르면 그거죠? 눌렀어요. 이렇게 떠요. Tilt to fill. 처음에 모르시는 분들이 뭔가 할 거예요. 자, Tilt to fill 스크린이라고 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이용해서 기울기로 이렇게 얘를 꽉 채우셔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게 기울기를 해가지고 꽉 채우는 거예요. 대부분 이게 딱 채워서 이렇게 완성을 시키잖아요. 이때부터 이제 동작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센서를 캘리브레이션 하는 기능인데 이렇게 웃죠. 성공했다는 얘기예요. 자, 현재 211이죠. 자, 현재 또 눌러보면 211이에요. 얘는 한 번만 하면 되기 때문에 한 번은 꼭 해주셔야 돼요. 자, 현재 211. 제가 자석을 이렇게 준비했어요. 자, 이 자석을 근처에 놓고 또 눌러볼게요. 자, 지금 207 나왔죠. 자, 또 찾아볼게요. 지금 334 나왔습니다. 이쪽 B쪽 위쪽에 놨더니 이렇게 값이 바뀌어요. 지금 46 나왔어요. 46. 자, 21, 219. 좀 위치를 찾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53. 자, 이쪽이라고 할게요. 자, B 버튼 위로 갑시다. 자, 지금 70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제일 큰 값과 제일 작은 값 찾으면 돼요. 자, 보시는 것처럼 자석이 멀리 있을 때는 얘가 값이 지금 174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자석을 B 버튼 쪽에 갖다가 댔더니 이렇게 103 나와요. 값이 약간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그래서 47 나왔어요. 그래서 47과 그리고 173 이 두 가지 값을 우리가 큰 값과 작은 값으로 확인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한테 자석에 대한 그 세기도 알 수 있는 센서가 있구나라는 걸 인식시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빛 센서는 빛을 인식해서 숫자를 표현하는 거고, 자 그리고 자기 센서는 자기 값을 측정해서 숫자를 보여주는 거고, 자 이걸 만들었으면 나머지는 이제 저 같으면은 해보라고 하죠. 자, 그럼 아까 조명 우리 해봤으니까 이건 네가 해봐. 이렇게 시킬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시켜놓고 뭐 한다고 그랬죠? 끈덕지게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답을 말해버리면 아이들은 안 풀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분명히 센서 값을 이용해서 크다, 작다, 조건문 두 개를 했으니까 아이들이 이 정도는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기다려 주시고, 자, 저희는 기다렸다고 치고, 자, 처음에는 힌트를 꺼내주기만 한다고 그랬죠. 다소 이 활동이 좀 중복된다 싶으시면 아까 썼던 차트 있죠. 자, 그 차트 쓰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확실하게 경고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차트는 경고를 쓰기에는 약간 이벤트가 좀 작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LED 켜는 걸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변수를 쓸게요. 변수는 그리고 자, 계속 바뀌는 값을 여기에 저장을 해야겠죠. 자, 그리고 센터값. 잘못했다. 자, 그래서 아까 174이었는데 그냥 100 정도 하겠습니다. 자, 100보다 자, 작다는 얘기는 자석과
마이크로비트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뭔가 경보를 울려야겠죠. 이 수출력이 지겨우시면 아이콘 출력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이콘 출력을 가서 여기에서 조금 경고성. 저는 이걸 애들한테 해골이라고 표현했는데 맞네, 해골이네요. 해골이 좀 너무 과한가? 표현이. 그럼 이거 할까요? 자, 이거 하나 하고, 자, 이게 불이 깜빡깜빡거리는 게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기왕에 빨리빨리 깜빡거리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두 아이콘을, 자, 0.2초 단위로, 0.2초니까 200이죠? 0.2초 단위로 깜빡깜빡거리게 하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작동은 하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LED에서 우리가 가운데만 켜줄까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완성을 했습니다. 100보다 작아지면 이제 죄송해요. 아니죠. 커지는 거죠. 네. 얘는 갈수록 여기 떨어져서 커지는 거니까. 자, 100보다 커지면 이제 떨어졌다고 되기 때문에 이제 얘가 어, 깜빡깜빡거리겠죠. 근데 죄송해요. 제가 설명을 잘못했네요. 영상을 처음부터 들으신 분이 좋을 것 같아요. 자, 뭘 잘못했냐면은 앞에 거 편집 안 할 거예요. 자, 보시면 지금 한 번 생각났어요. 자기 센서 값은요, 자기 센서 값은 아까 값이 좀 애매하게 안 바뀌었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뭐냐면은 동서남북에 대한 0도부터 359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늘 자기력을 이용해서 자석을 이용할 거면, 자, 여러분들 틀리지 말라고 제가 일부러 틀린 거예요. 자기 센서예요. 이거 쓰셔야 됩니다. 이게 정확하게 자석에 대한 값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거 다시 한번 해봐야겠는데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동서남북을 알려주는 센서예요. 자, 자석을 알려주는 센서는 다른 센서예요. 그래서 자기 센서 X축 값입니다. 자, 그래도 이 정도 값일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자료에 써놓기를 평상시엔 200 이하라고 그랬잖아요. 200 이하라고 했으니까 100 정도를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자, 다시 정정할게요. 센서 값이 여기에 있는, 자, 자기 센서 값은 0부터 359까지 변하는 방위, 동서남북에 대한 값이고, 자, 자석에 대한 값은 자기 센서 X축 값, 이걸 쓰시면 됩니다. 제가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가 완료가 됐고요. 자, 보시면, 자, 또 한 번 시작됐기 때문에 또 나와요. 이게 다운로드 기준이에요. 다운로드 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화면을 이렇게 채워줘야 돼요. 자, 빨리 채울게요. 이것도 나름 재밌어요. 해보시면. 자, 지금 따라하면서 실습하시는 분 계실 텐데요. 나 왜 이렇게 안 되지? 길게 빨리빨리 움직이시면 돼요. 그리고 꼭 다 안 채우셔도요. 한두 개 남겨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채우게 되면은 다 채웠다라고 해서 웃어요. 초기화가 됐습니다라는 얘기죠. 이게 그 방향에 대한 센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능이 계속 실행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너무 빨리 했나? 다시 한번 껐다 킬게요. 스터디 할 때는 이런 문자가 발생을 하는 게 좋아요. 자, 무조건 반복을 통해서 지금 내가 자동으로 방향에 대한 걸 쓰고 있으니까 이게 나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채울게요. 기울기를 이용해서. 이거는 V2, V1 동일합니다. 그래서 기울기를 이용해서 채워주시면 돼요. 처음에 이걸 몰랐을 때는 코딩이 다운로드가 안 됐나 한참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됐죠? 자, 지금 보면 가운데 불은 문이 닫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랬다가 자석을 갖다 대면 되죠? 이렇게 되죠? 자, 깜빡깜빡거리면서 지금 얘가 네, 지금 밑에 갖다 댔어요. 밑에. 네, 맞아요. 컴파스 센서가 이 뒤에 있는 얘잖아요. 그래서 얘 쪽으로 갖다 대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석을 지금 밑에다 갖다 댔는데 깜빡깜빡거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문이 열렸다는 뜻이죠. 자석이 없어지게 되면은 문이 닫혔다라는 뜻으로 가운데만 떠 있습니다. 0.1초도 되게 느리네요. 0.1초로 해야겠다. 자, 이렇게 해서 자석 갖다 대면 이렇게. 그리고 A 버튼을 누르면 지금 자기력이 168.09 나오네요. 자, 더 가까이 대볼게요. 더 가까이 대보니까 자, 이번에는 얼마나 나오냐면은 자, 449.04 나오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자기력값을 측정할 수 있어요. 자, 아까 그 A 버튼 눌러 측정했던 값 있죠? 그거 무시하시고 증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석이 저는 굉장히 센 거 가지고 있어요. 이거 저희 게시판 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값은 절대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꼭 확인을 통해 가지고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자석을 이용한 자, 문 열리고 닫히는 걸 알려주는 마이크로비트를 만들어 봤어요. 자, 근데 이제 이게 아시다시피 이제 코에 보면 코걸이고 귀에 보면 귀걸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만들었는데 우리가 자, 창문에다가 요즘 뭐 창문 열고 들어오는 그 방송님은 없지만 창문에다가 붙이면 방범, 그러니까 집을 지키는 기능이 되는 거고 냉장고에 붙이면 에너지를 지키는 문이 열리고 닫히는지를 지키는 그런 기능이 되는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아이들이 어디에 쓸지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니까 이런 기능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너희가 활용하는 거에 어디에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하면서 이제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너 이거 만들었는데 어디다 쓸 거야? 라고 물어보고 한참 고민하게 나 이거 만들었는데 이거를 그런 친구 있었어요. 누가 내 방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그걸 감시하고 싶다고. 문 열리면 문 열린 이후부터 계속 깜빡깜빡거리게 해가지고 하고 싶다고. 그런 친구도 있었고요. 누군가 이제 자기 서랍을 열었으면 서랍을 열었다고 경고하는 거, 그거 하는 친구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생각을 반영을 해서 이 예제를 같이 만드셔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이제 자기력을 활용한 연습 문제까지 풀어봤으면 이제 이거는 이제 몸풀기 문제 두 번째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나침판을 이용해서 해볼까? 이것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에 예시에 드린 걸 가지고 설명만 하겠습니다. 작성하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자, 제가 예제 파일을 올려드렸는데 예제 파일 올려드린 거에서 보시면 서버에 있죠. 자, 지금 참고로 여기 들어온 참고로 교수지도 안에는 영상 자료 지난주 거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예제 파일에는 이렇게 지금 어제까지 10차시 만들어진 게 올라가 있어요. 오늘이 3차시죠. 자, 여기다 콤파스. 자, 콤파스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마이크로비트에 딱 올려놓으시면 제가 만들어 놓은 예제가 열립니다. 자, 얘는 그거예요. 조금 난이도는 있는데 여기서 쓰는 게 자기 센서 값입니다. 자, 이거를 콤파스 변수에 집어넣어서 자, 제가 범위를 준 거예요. 범위. 자, 여기 보시면 자, 0도이면 북쪽이다라고 하면 범위가 너무 짧아요. 그래서 이만큼. 자, 코딩상에서 봤을 때는 315에서 45. 자, 315에서 45, 그리고 45에서 90, 90에서 135 이런 식으로 범위를 나눠놨습니다. 우리가 세분하게
N이 SE, SW까지 표현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자, 북쪽은 대략 앞쪽, 그리고 동쪽, 서쪽, 남쪽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얘도 제가 다운로드까지만 해서 보여만 드릴게요. 그래서 되게 신기해. 나침반 기능도 돼.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여러분들 같이 동봉되어 있는 건전지 이용해서 쓰시면 됐고요. 좋고요. 자, 그래서 제가 또 다운로드 끝냈습니다. 그러면은 얘도 영상 기록 남겨야 되니까 영상으로만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거를 이렇게 꽂으셔서 실제로 온라인 수업을 한다면 저처럼 캠은 꼭 필요하실 것 같아요. 자, 또 떴죠? tilde to fill screen. 네. 그럼 이제 이것도 한번 해줘야 돼요. 한 번만 해주시면 돼요. 귀찮긴 한데 초기화를 계속 시키더라고요. 글자라도 좀 빨리 지났으면 좋겠어. 자, 근데 이것도 하나의 게임이죠. 이렇게 해서 쭉 채워요. 다 안 채워져도 돼. 한두 개 정도 남아도 돼요. 제가 테스트 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딱 채우시면 웃어요. 그래가지고 그 초기화가 됐다라고 뜨고요.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동작시킬 수 있어요. 근데 간헐적으로 넘어갔네요. 자, 그럼 지금 이쪽 방향이 자, 웨스트래요. 자, 제가 돌려볼게요. 자, 이쪽이 너스, 북쪽이래요. 이쪽이 북쪽이래요. 자, 돌려볼게요. 자, 이스트, 이쪽. 로고가 향해 있는 방향입니다. 로고가 향해 있는 방향이니까 지금, 이쪽이에요, 이쪽이 지금 동쪽이에요. 자, 이렇게 돌리면 여기가 이제 남쪽이죠. 그럼 이쪽이 서쪽이 되겠죠? 예. 생각보다 센싱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동서남북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쪽이 어느 쪽이야, 이쪽이 어느 쪽이야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나침판이에요. 이런 거 정도는 만들게 나면은 어머니 아버지한테 소개를 해줘도 우와 신기하다라고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꼭 우리가 수업 결과물로 뭘 남겨야 되잖아요. 증거라고 해야 되나? 자, 수업 결과물 남겨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정도는 만들면은 이제 부모님들이 신기한데? 라고 해서 반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제풀이 자기력이 두 문제가 준비되어 있고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두 가지를 종합을 하는 겁니다. 아니면 하나를 집중해서 하는 건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주제에 맞게 집을 지키는 마이크로비트라는 주제에 맞게 자 모드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자 A 버튼을 누르면 얘가 자동으로 조명을 끄고 켜는 에너지 지킴이가 되는 거고 B 버튼을 누르면 이제 외출할 때 B 버튼을 누르고 가면은 그때는 얘가 경보기 모드로 바뀌어가지고 문이 열리면 불이 깜빡깜빡거리는 네, 그런 두 가지 모드를 쓸 수 있는 예제로 창체 활동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래서 잘 때는 A 버튼, 뭐 잠을 잘 때라고 써 있는데 바꿔야겠다. 그게 낫겠다. 잠을 잘 때에는 A 버튼 눌러가지고 그 무드등으로 쓰고 집 밖을 나갈 때는 B 버튼 눌러가지고 경보기를 쓰고 그게 낫겠네요. 이 내용 제가 바꿔놓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집을 지키는 똑똑한 마이크로비트가 되겠죠. 에너지를 지키는 A 버튼 그리고 낯선 사람으로부터 집을 지키는 B 버튼 이렇게 됩니다. 참 이것도 마찬가지. 제가 하나하나 짜는 거를 보여드리는 건 시간적으로 너무 소요가 많고 자, 제가 준비해 놓은 예제를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창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체 스마트 홈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거를 또 쭉 해서 갖다가 놓으면 자,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그럼 A 버튼 누르고 B 버튼 누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셔서 하실 텐데 저도 예제를 만들다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보세요. A를 누르면 실행과 자 B를 누르면 실행이 있는데 이거는 누를 때 잠깐이에요. 그러면 누르면 이 안에다가 무한반복 누르면 되죠. 안 들어가요. 이거 안 들어가요, 이게 안에. 자, 그래서 코딩은 좀 달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예시를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여기 보시면 입력에 A 버튼 눌린 상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셔가지고 만약 A 버튼 눌리면 자 반복으로 들어와가지고 자 얘는 뭐죠? B 버튼 누르기 전까지는 뭐 하라는 얘기예요? 반복하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코드가 갑자기 좀 어려워지기는 하는데 이거를 선생님들이 따라오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씩 분리해서 수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들한테 맡겨보세요. 분명히 아이들 분명히 이렇게 할 겁니다. A 버튼 누르면 또 B 버튼 누르면 해서 하려고 할 거예요. 되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누르고 있어야 돼요. 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한 번만 누르면 반복이 들어갑니다. 자, 제가 쭉 일단 알고리즘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센터 값을 이제 출력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센터 값을 내가 눈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시작하면 실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한 반복 실행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 버튼 누르면 자, 반복문으로 빠져들어오는데 자, 이 반복문이 뭐냐면 B 버튼이 눌린 상태가 아니라면이에요. 다시 말해서 B 버튼 누르기 전까지는 계속 여기 있는 이 활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B 버튼 누르면 이 반복 빠져나와서 그 다음에 여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여기는 A 버튼을 누르면 여기를 빠져나와서 여기 위에 걸 하는 거죠. 약간 복잡하긴 한데 A 버튼 눌렀을 때 반복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는 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선생님들이 연구를 한번 해보시면서 어떻게 이해를 시킬까 아니면 좀 더 쉽게 코딩을 짜는 방법이 있었어요 라고 해서 피드백을 주시면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보시면 자, A를 누른 상태에서 이제 B가 눌리지 않은 동안에는 반복이 되는 건데 자, 피드 값 조정을 해가지고 자, 이거는 아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이해시키면 이 안에 있는 내용은 아까 했던 겁니다. 50보다 작으면 불 다 켜져요. 그리고 크면 일단 불 하나만 켜져서 지금 작동이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자, 이번에 이제 B 버튼을 눌렀죠. B 버튼을 누르면 여기 있는 조건에 의해서 이 반복을 빠져나오게 되고 이 밑에 있는 거를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동시에 B 버튼 누르는 조건이 만족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자기센터 값을 대인저라고 하는 변수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이 대인저 변수가 500보다 작으면 자, 이렇게 해서 불을 깜빡깜빡거리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B 버튼을 누르고 자면 돼요. B 버튼을 누르고 자고 있으면 이제 창문이 열리잖아요. 아니면 B 버튼 누르고 외출했어요. 외출을 한 상태에서 불이 들어오는 거는 모를 테겠지만 도둑한 달릴 수 있죠. 이 집이 경보가 되고 있는 집이구나 이런 정도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자석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렇게 불이 깜빡깜빡거리게 되고 붙어 있으면 켜져 있다는 걸 하게 됩니다. 자, 이걸 제가 지금 다운로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A 버튼과 B 버튼을 이용해서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방금 그 폴더 떴죠? 저는 그 마이크로비트 연결되면 자동으로 폴더 열리게 해놔서 이렇게 뜨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혹시 귀찮으시면 이거 그 마이크로비트 연결됐을 때 어떤 동작 하느냐고 뜨잖아요. 그거 그냥 꺼버리세요. 그러면 폴더 안 떠요. 저는 이제 항상 그 헥사 파일을 드래그 앤 드랍 하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자동으로 폴더 뜨게 했는데 귀찮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화면을 다시 돌려서 지금 그러고 있어요. 자, 지금 이것도 하고 있어요. 이거 실패하잖아요? 그럼 또 시켜야 돼. 약간 좀 불편하긴 해요.
방금 제가 3개 남겨놨는데 실패했다고 다시 하래야지. 자, 3개 남겨놨으니까 이렇게 뜨네요. 나머지 2개만 남겨놓고 나머지 켜 있어요. 이게 안 돼. 혹시 끝에 거 하나가 안 된다. 됐어요. 1개 정도는 넘어갑니다. 자, 지금 이제 처음 시작하면은 자기력 값이 화면에 이렇게 뜨고요. 자, 이제 제가 A 버튼 눌러볼게요. A 버튼 누르면 작동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어두우면 불이 켜지는 건데 지금 여기가 좀 어두워요. 제가 라이트를 켜볼게요. 자, 이렇게 불 켜지죠? 그리고 어두우면 이렇게 불 켜지죠? A 버튼은 뭐였으니까 스마트 전등이었으니까 무드등이었으니까 A 버튼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B 버튼 눌러볼게요. 자, B 버튼 누르면 이제 그거죠. 무슨 모드냐면은 방법 모드죠. 자, 자석이 컴파스에 붙어 있으면 이렇게 지금 문이 닫혀 있는 컨셉이에요. 닫혀 있어요, 문이. 잠깐만요. 빛이 반사가 되면. 자, 현재는 문이 닫혀 있는 상태입니다. 잠깐만요. 네, 닫혀 있는 상태예요. 가로줘야겠다. 자, 그리고 문이 열렸어요. 열렸어요. 그럼 이렇게 반짝반짝거리죠. 그래서 자석을 치울게요. 그래서 문이 열려가지고 불이 깜빡깜빡거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내가 A 버튼을 누르면 이거는 이제 무드등이죠. 자, 지금 밝으니까 불이 켜 있는 거예요. 자, 어두우면 또 불이 켜집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A 버튼과 B 버튼을 이용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만들어 봤어요. 네. 자, 근데 이제 이 예제가 비단 오늘 이 활동을 위해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되게 유용해요. 이 알고리즘이요. 자, A 버튼 눌렀을 때는 계속 이 동작을 하고, 자, B 버튼 눌렀을 때는 계속 이 동작을 하고, 이거 제가 지워버릴게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구조. 자, 네. 이 구조는 많이 유용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업을 하시면서 쓸 일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A 버튼 눌렀을 때 계속 동작하고 싶으면은 이제 이 안에 뭔가를 넣으면 되고, 자, B 버튼 넣었을 때, 그래서 하나 더 하고 싶어요? 그러면 A, B 버튼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거 그대로 하나 더 해서 A, B 동시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는 이제 A냐 또는이죠. 여기에서 논리에서 이렇게 해서 또는 넣으셔가지고 이거 하나 넣으시고 그리고 이거 하나 넣으시고 이렇게 하면 지금 우리는 세 버튼에 대해서 각각 계속 반복시키는 알고리즘을 얻게 된 거예요. 나중에 이거 가지고 대회를 나간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기능을 쓰기 위해서 계속 반복시키기 위해서 좀 되게 골치 아플 때 아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알고리즘에 제공하지 않는 기능을 이렇게 다른 반복문과 조건문을 이용해서 한번 구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유용하게 쓸 일이 있을 테니까 이 단원에서 한번 잘 다뤄보시고 자 이렇게 해서 창의체 활동까지 마쳤어요. 자, 그래서 모든 단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 단어는 이제 말하는 마이크로비트가 들어갑니다. 네. 자, 오늘 스터디 여기까지 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녹화는 그대로 둘게요. 자, 그래서 제가 전체 단어는 설명 끝났고요. 앞으로는 이제 제가 중복했던 내용들을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시간이 계속 60분 왔다 갔다 하면서 스터디 끝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에는 이제 질문을 받거나 아니면은 제가 이제 스터디하는 과정 중에는 이제 실습을 하면서 실습 시간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말을 하느라고 말 듣고 또 코딩하고 다운로드하고 하다 보면 따라오기가 버벅거릴 거예요. 일단 제가 끝나면 또 우리 선생님 몇 분 전화 드려가지고 제가 설명하면서 따라올 수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고 따라오는데 문제 없어라고 하면은 그냥 쭉 실습 시간 따로 안 드리고 하는 거고, 만약에 이거를 직접 듣기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지금 수업도 있고 또 외부에 계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실습 시간을 드리면 오히려 그 시간이 좀 벙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습을 안 들어도 되는지, 안 들어야 되는지, 안 들어도 되는지는 제가 전화로 물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해봤는데, 지금 제가 기록을